앞둔 사람들이 절대로 피해야 하는 액세서리는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다 보면 스타킹의 색상과 두께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이런 되게 사소하고 소소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참이미지 연구소 주선혜입니다. 오늘은 승진을 앞두고 이미지 메이킹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총 10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사장님이나 인사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승진시켜주고 싶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래 다녀줄 수 있는 사람. 네, 왜냐면 그 사람이 그만두면 또 새로운 사람을 뽑고 교육을 시키고 이게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래오래 충성하고 다녀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겠죠. 그리고 일반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랑 조금 다른 점이라면 능력도 중요하지만 나와 그 여러 명의 직원들 사이에서 그걸 잘 소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외적으로는 조금 더 카리스마 있고 또 그다음에 당당해 보이면서도 유능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6개월 전부터 태도, 매너, 그리고 외적인 스타일링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서 연습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나 발등이 너무 불이 떨어져서 뭐라도 노력을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작은 팁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20대 초반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한 15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어요. 다양한 업종에서 제조업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패션업계에서도 있었고 금융권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서비스직에서도 일을 했었네요. 네, 호텔용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15년 정도 이제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최근 5년 동안에는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가로서 또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포지션에도 있어 봤기 때문에, 물론 이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이 각자 처한 상황이나 또는 이 직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하면 좋다를 넘어서 꼭 해야 하는 것들만 모아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이크업입니다. 보통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요. 메이크업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 또는 메이크업을 아예 안 하시는 경우. 메이크업을 과하게 하시는 경우는 색조를 너무 이제 진한 색상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런 경우에는 색깔을 조금 좀 연하게 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너무 이제 반짝이 같은 거 하는 거 비추입니다. 눈을 강조해주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렷한 눈매가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주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죠. 대신에 이제 입술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내 원래 입술 색깔이랑 비슷한 색깔로 이제 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화장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나는 화장을 할 줄 몰라요, 귀찮아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해요, 나는 옷은 그래도 제대로 갖춰 입었어요 등등의 이유로 화장을 하지 않으시는데요. 화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실제로도 또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랑 자연인이랑은 완전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이제 꼼꼼하게 연하게라도 해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뭔가 풀 메이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매너를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두 번째는 헤어입니다. 제가 이제 최고 경영자 과정이나 임원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보면 여자 임원들 중에 머리 길이가 어깨 이상 넘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딱 정해진 룰은 아니지만 뭔가 좀 더 활발해 보이고 적극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고요. 특히 키가 160 이하로 좀 아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길이를 어깨 위로 올려서 단발로 해주시는 것을 헤어는 한 사람의 인상을 가장 빠르게 드라마틱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래서 저라면 중요한 미팅이나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그 직전에 헤어샵에 가서 전문가한테 이제 드라이를 받고 가겠습니다. 특히 드라이 하실 때 이 뒷머리 부분 있죠? 이 뒷부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잘 살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이제 너무 드라이를 안 하던 드라이를 해서 막 갑자기 이렇게 부해지거나 잔머리가 삐져나오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 신경 써주시면. 세 번째는 정장입니다. 네, 기본적인 여성 정장을 갖춰 입는다라는 의미는 자켓에 스커트를 입는 투피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원피스를 입거나 원피스에 자켓을 덧입어서 그것을 정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이나 패턴 같은 경우는 체형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장식이나 이런 무늬가 최소화된 단색의 심플한 정장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장을 입지 않는 회사예요. 나만 오히려 정장 입어서 되게 어색하고 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떡하죠?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청바지에 티셔츠 입으세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임원 회의가 있거나 또는 거래처 미팅을 나갈 때 자켓을 입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훨씬 더 이 사람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시기에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다음은 옷 소재입니다. 여름에는 구김이 너무 많이 가는 마로된 소재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겨울에는 이제 아크릴 함유량이 많아서 이제 니트 같은 걸 입으면 보풀이 되게 잘 나는 그런 소재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사이즈입니다. 네, 사이즈 제대로 입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모르세요. 특히 상하 이렇게 따로 된 투피스나 바지 정장을 구입하실 때 55 사이즈, 66 사이즈, 77 사이즈 이렇게만 입어보시거든요. 근데 상체랑 하체가 다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체를 55를 입어보고 하체를 66을 입어보고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다양한 사이즈를 꼭 여러 벌 입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스타킹입니다. 스타킹의 색상과 두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타킹 색상은 정장 입을 때 보통 우리가 검정 아니면 살색을 신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검정색 스타킹을 신을 때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보통 우리가 검정색 정장이나 원피스를 입을 때 검정 스타킹을 신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내 몸에 많은 부분이 까만데 스타킹 색상까지 너무 이제 불투명하게 두꺼워져 버리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 30데니아 정도의 두께가 되는 검정색 스타킹을 신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살색 스타킹 신을 때는요, 반드시 내 다리 색깔보다 조금 어두운 톤의 일곱 번째는 구두입니다. 정장을 입을 때는 기본적으로 5cm에서 7cm 정도 되는 힐을 신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좀 더 전문적인 인상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활동량이 많아요, 발이 너무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5cm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7cm 정도의 굽이 있는 힐을 신어주시는 게 발목이나 이제 전체적인 라인이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우리가 검정 구두는 다들 기본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정색이 아닌 곤색 옷이나 회색 옷을 입을 때 또는 베이지색 옷을 입었을 때 검정색 신발을 신으시면 굉장히 좀 탁해 보입니다. 이제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휘뚜루마뚜루로 신을 수 있는 베이지색 정장용 구두를 하나를 구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때 제가 말씀드리는 베이지색 구두는 이제 굉장히 연한 그 모래 색깔, 해변가의 모래 색깔의 베이지 색깔이 아니라 내 피부 톤보다, 내 다리 색깔보다 조금 더 어두운 모카색 정도를 추천해요. 여덟 번째는 액세서리입니다. 승진을 앞둔 사람들이 절대로 피해야 하는 액세서리는 헤어 액세서리입니다. 머리띠라던가 헤어핀이라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여성스러운 느낌은 줄 수 있지만 신뢰감 있고 유능한 직원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헤어 액세서리를 하실 분들은 회사 가실 때는 꼭 빼주시는 것을 승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 보여서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스카프나 브러치를 추천을 드립니다. 스카프나 브러치를 잘 이용하시면 실제 내 나이보다 조금 더 중후하고 원숙한 미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가방입니다. 네, 가방 같은 경우는 체형이나 스타일, 직종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한데 그래도 적어도 내가 승진을 앞둔 사람이라면
A4 용지 정도는 들어가는 사이즈를 사이즈에 늘려서 들고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가방이 너무 작아서 내가 챙겨야 될 중요한 서류나 이런 다이어리 같은 거를 따로 이렇게 나와 상대방 사이에 있는 걸 가로막고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서류를 들고 이렇게 종종종종 다니는 거는 신입사원이나 인턴의 모습이지 이제 일을 나눠주는 팀장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청결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눈에 눈곱 꼈는지, 이빨에 고춧가루 있는지 없는지, 손톱 이 세 가지만 좀 항상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평소에 자기 관리 잘 한다는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면접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자료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직을 하거나 승진을 앞두신 분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이미지 메이킹 팁들이 나와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이런 되게 사소하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분명히 중요한 결정의 날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